7월 25일 일요일 낮 2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은 1894년에 일어났던 청일전쟁, 그게 오늘인가요 내일인가요, 아마 그 날짜일 겁니다. 그 즈음 해가지고 동아일보에 박훈이라고 하는 분의 한일 역사의 갈림길이라고 하는 코너가 있거든요. 예, 볼만한 코너라고 저는, 제가 볼만한이라고 표현하면 좀 감히 좀 건방진 표현인데 괜찮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얻어낼 소스가 있다고 봐요. 여기에 사진이 3카트가 실려 있습니다. 갑신정변 실패 후에 일본 망명 시절에 박영호, 서광범, 서재필, 김옥균이라고 하는 사진이 있고, 그리고 갑신정변 주요 인물들이라고 해서 나오고요. 박영효, 유길준, 그 다음에는 이모군란 당시에 일본 공사 관원들의 탈출도라고 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길목으로 담장으로 막 뛰어다니는 모습들이 지붕으로도 막 올라가 있고요. 예,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이런 사진은 좀 귀한 사진이라고 봐요. 이 박훈이라는 분이 청나라는 일본을 견제하고자 조선의 강화도 조약을 권장했으며 1882년 미국 등 서양 국가들과의 조약 체결도 적극 주선했다. 부동항을 찾아 남하하던 러시아도 조선에 구애하여 고종이 조로 밀약을 추진하는 등 세력 균형책을 고사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이거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세력 균형책, 중간에서 이쪽 저쪽, 지금으로 보자면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세력 균형을 할 수 있는, 우리 문재인 씨도 운전자 역할을 한다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명징하죠. 국제 관계에서는 한쪽을 딱 잡아야 되는 것이죠. 한쪽을 꽉 잡지 않으면 다른 한쪽으로부터도 결국 찬밥 신세를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한간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중국을 한 번만에 지금 산업 구조 사슬이 엮여 있는데 그렇게 내칠 수 있느냐라고 하지만은, 그래서 그런 것도 현실적으로는 맞겠습니다만 단절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결국에 종국에 가서 어떤 절대적인 선택의 상황이 왔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보면은 일본의 항공모함이 지금 대한민국 서해에 중국과 한반도 중간으로 이렇게 진입해 들어왔지 않습니까? 지금 최근에.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패권 질서에서 미온적이니까, 이건 친중스러운 행보를 계속 보이니까, 그리고 중공이 대만에 대한 위협, 즉 아시아 구도를 깨는 지금 언행을 계속을 하니까 그 역할을, 대한민국이 해야 될 역할을 일본이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일본이 힘이 없어서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도 지켜봐야 되고, 또 대한민국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일본이 저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지,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세력 균형 운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하면 망국으로 빠져들게 되는 착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용 한번 볼게요. 조선 1880년대 찾아온 개혁의 기회를 날리다. 조선의 메이지 유신 꿈꾼 개화파, 이렇게 열린 공간 속에서 조선의 정치 세력들도 활발히 움직였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홍영식 등을 중심으로 한 급진 개화파다. 예를 들어서 저는 박제가를 좋아하거든요. 박제가를 위시한 당시에 선각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은 자신들을 이제 백탑파라고 칭했습니다. 서울에 가면 지금도 있는 백탑 주변에 이제 모여 살면서 서로에 대한 애환을 달래주고, 또 뭔가 답답함을 토로하고 이렇게 했던, 하나의 서클이라고 할까요? 동호회라고 할까요? 그 백탑파라고 있었는데 그 투라고 생각이 돼요. 이분들이 지금 개화파가. 이들은 모두 명문가 출신 초엘리트 청년들이었다. 이들에게는 불과 10여 년 전 벌어진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매력적으로 보였다. 이를 계기로 일본은 부국 강변과 문명개화로 돌진하고 있었다. 이때 이들이 뻔질나게 일본을 찾은 것도 이랬었다. 이때
누구죠? 후쿠자와 유키치하고 교류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교류라기보다는 후쿠자와 유키치가 이제 많이 훈수를 뒀다고 봐야 되겠죠. 당시 30을 갓 넘긴 고종도 고닥다리 노 대신들보다는 같은 세대인 이들에게 솔깃했다. 1882년 이모군란 수습 사절단으로 일본에 간 이들은 일본 당국뿐 아니라 도쿄 주재 서양 외교관들과 빈번하게 접촉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김옥균과 뜻을 같이 했던 민시 세력의 총아 민영익은 영국 공사 파크스를 만나 청과 조선의 조공 관계는 일정한 의뢰에 한정된 것으로 청은 조선 내정에 간섭하지 않았었다. 따라서 최근 청조의 행위는 전례에 반하는 것이다. 라며 조선인은 청조의 간섭을 참을 수 없다고 분개했다. 러시아 공사를 만난 박영효는 청조의 야심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고 자주 독립을 보호하기 위해 조선 정부는 분투할 것이라고 결기를 보였다. 김옥균은 더 광폭 행보를 했다. 일본뿐 아니라 서양 국가로부터 차관을 얻기 위해 분주하게 돌아다녔다. 김옥균 일파는 고종의 호의와 일본의 지원에 고무됐다. 때마침 청불전쟁으로 서울 주둔 청군 일부가 빠져나가자 급하게 정변을 일으켰다. 1884년 갑신정변을 말합니다. 졸속 쿠데타의 피비린내 나는 결말은 다 아는 대로다. 약관의 위안스카이, 원색입니다. 청군을 이끌고 궁궐을 포위하여 정변 세력과 일본 병력을 몰아내고 고종을 확보했다. 고종을 확보했대요. 일본 공사와 개화파 인사들은 일본으로 도망갔다. 이 정변 소식에 일본 열도는 분노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 공사관은 불탔고 다수의 일본인이 죽임을 당했으며 외교관인 공사가 생사의 경계를 헤매다가 도망쳐 왔던 것이다. 맹목적 대일 적개심의 폐해. 우리 역사 서술에서는 항상 일본을 악마화한다. 결국 한국을 집어삼킨 일본의 행위를 소급 적용하는 사고 습관이다. 그때 당시에 일본이 또한 조선을 안 먹었으면 러시아가 먹는 거죠. 한국 병합을 한국인이라면 누군들 분노하지 않으랴. 그러나 모든 시기와 사건에서 일본은 항상 침략적이었다고 무작정 전제하는 것은 역사를 규탄의 재료로만 삼는 자세다. 이런 역사교육은 맹목적인 적개심만을 갖게 해 우리의 현명한 대일 태도를 방해한다. 우리가 역사에서 얻어야 하는 것은 규탄만이 아니라 지혜다. 게다가 일방적인 일본의 악마화는 다른 세력들, 예를 들어 청이나 러시아 세력에 대한 비판을 무디게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수많은 기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침략 야욕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우리 자신, 특히 당시의 위정자들을 민족주의 혹은 반일이라는 이름으로 감싼다는 것이다. 아마도 한국 역사상 가장 무능했을 당시 위정자들을 지켜세우는 최근의 일부 논의들은 그 적나라한 폐해다. 조선에 대한 무능이 덮여져 버리고 또 항일운동이라고 한다면 공산주의자들까지도 독립유공자다 이렇게 해서 한 덩어리로 에워싸버리는 아주 놀랍고 잘못된 역사관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김원봉 같은 조선인민군으로서 대한민국에 쳐들어왔던 자까지 지금 현재 호구 부원의 열차라고 하면서 서울 경기 지역에서 열차 안에다가 그 김원봉의 캐리커처를 붙여놓는 참극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어쨌든 때마침 흥기하고 있던 일본 신문 산업은 갑신정변으로 대목을 만났다. 저마다 자극적인 사파와 기사로 도배질을 했다. 이런 보도는 일본 구석구석까지 침투했다. 청군과 이에 동조한 조선인들에 대한 분노가 들끓었고 저마다 응징을 외쳤다. 이 때문에 일본 내셔널리즘이 하층민에게까지 침투한 계기를 갑신정변으로 보는 학설이 있을 정도다. 그러나 이모군란에 이어 연달아 자국민이 살해당한 이 사태 앞에서도 일본 정부 리더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이유는 1873년 정한론 분쟁 때와 같았다. 아직 청나라를 이길 수 없다. 그 대신 내정을 개혁하고 군사력을 증강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다. 이토 히로부미는 1882년 생애 3번째 유럽 여행을 떠나 최고의 헌법학자들에게서 헌법 강의를 들었다.
돌아와서는 내각 제도를 창설하여 초대 총리 대신에 취임했다. 그러고는 헌법을 제정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1889년 제정된 메이지 헌법은 한마디로 이토의 작품이다. 그는 이모군란 갑신정변으로 다시 들끓기 시작한 정한론을 억누르고 경제건설에 매진했다. 이토 히로부미는 온건파였습니다. 그 이토 히로부미를 죽여버린 안중근 덕분에 덕분이라고 해야 될지 탓이라고 해야 될지 강경한 식민체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1880년대 후반 메이지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 하에서 경제 성장이 일어났다. 이를 공업 발흥의 시대라고 한다. 정부는 인프라를 깔고 자본 조달을 위해 금융제도 정비에 전력했으며 철도업과 면직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했다. 국력을 키우고 한반도 침탈 노린 일본. 부국의 달성은 강병으로 이어졌다. 1870년대 정부 예산의 14에서 19%에 거쳤던 군사비는 1880년대에 25%를 돌파했다. 현재 일본은 6에서 7%라 그래요. 이런 군비 확장에 제동을 거는 세력도 물론 있었다. 부국이 부민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이유 있는 항변이었다. 그러나 제국주의 전성기에 국민복지와 평화 이슈는 강력한 흡입력을 갖지 못했다. 1890년 제국의회 개원 때 당시 총리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의미심장한 연설을 한다. 지금 열강 사이에서 독립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주권선을 수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반드시 이익선을 방어해야 한다. 주권선 선호에 그치지 않고 이익선을 지켜 국가의 독립을 완전하게 하려면 헛된 말로만으로는 안 된다. 반드시 국력이 허락하는 대로 실력을 쌓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육해군에 거대한 예산을 할당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필요성은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익선은 바로 한반도였습니다. 결국 부민 평화 노선이 아니라 부국 강병 노선이었다. 이겼다. 이제 일본의 군사력은 자국뿐 아니라 한반도를 커버할 수 있어야 했다. 1877년 서남전쟁 때 4만 명에 불과했던 일본의 상비병은 1893년경 15만 명에 달했다. 만약 이모군란이나 갑신정변 같은 사태가 조선에서 또다시 발생한다면 일본은 얼마든지 전쟁에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때 조선에서 동학농민운동이 터졌다. 예, 동학농민운동은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미션이 없습니다. 예, 전라 조병갑이라고 하는 횡포가 발단이 되긴 했습니다만 전라 고부 군수죠. 횡포가 발단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 대원군과 뒤로 밀착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정황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미션이 없는 게 밀란의 속성입니다. 어쨌든 그 밀란을 일으켰던 동학군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금치 전투에서 대패를 한 다음에는 일진회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한일 합방을 청원하는 친일 단체가 되기도 했습니다. 역사라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조선일보가 7월 24일 날 양국의 국방장관 회담차 한국에 찾은 벤 월리스라고 하는 영국 국방장관 인터뷰를 했어요.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방한은 한국과 함께 한다는 의지 표명이다라고 하는데요. 뭐 표면적으로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국 깃발과 태극기 배지를 같이 이제 달고 있으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긴 하는데 어떤 나라든지 자국의 이익에 뭐 기여하지 않고는 움직이지 않죠. 이 영국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력, 뭐 지금은 대한민국 국력도 굉장히 신장을 했습니다만은 지리적인 요충지, 지리적인 인센티브를 보고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겠죠. 과거 영국이 거문도에 왔는 이유를 모르니까 조선 조정에서 정세 판단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똥볼을 차면서 아관파천이니 뭐니 하면서 계속 이제 자기 집을 버리고 도망다니면서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일본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과거에 뭐 임진왜란도 있고 뭐 2차 대전도 있고 계속 진행되어 오는 일본의 어떤 확장에도 여러 가지 이제 다 돈이지 않습니까? 이때 제가 지금 청일전쟁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이 신문을 읽었습니다만은
일본이 전쟁 자금을 마련하고 러시아하고 싸울 수 있었을 때 나중에 훗날 이제 러일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런 것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짜르 체제가 유대인을 박해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론을 만든 사람들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죠. 어쨌든 그 유대인이 돈을 이제 세계적인 금융가였잖아요. 그 사람 이름이 제가 생각 안 납니다만은 그 사람이 일본의 채권을 사들이는 식으로 해서 일본의 군 자금을 조달을 막대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그렇게 군사적인 행동 또 확장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제가 어디선가 봤습니다만은 영국이 이제 이렇게 아시아 정세에 대해서 세계 패권에 있어 가지고 이제 틀어막는 체스의 아주 요긴한 지역에 이제 들어왔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겉으로는 어쨌든 자유우방국들이니까 한국과 우리는 함께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여기서도 세력 균형책을 구사할 수 있는 환경이 그때 당시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일본 그다음에 대만, 싱가포르, 인도, 뭐 베트남 그 사이 이렇게 쭉 이어가고 가는 그러니까 중국을 차단해 버리는 것이죠. 과거에 이제 소련의 러시아의 역할을 이제 중국이 하고 있다고 봤을 때 부동항을 따라서 계속 동진 해오는 것을 영국이 가서 계속 막아버리고 일본을 지원해 가지고 이제 한반도를 기점에서 막았는 것처럼 미국이 이제 그 선을 이렇게 그어 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 멍청하게도 지금 대한민국의 수구 신진 4대 좌익 집단이 중국 노선에 계속해서 한 발을 걸쳐놓고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양비론이 아닙니다. 양비론이 아니라 망국론이 되겠어요. 자칫하다가는. 그래서 우리가 정권을 빨리 바꾸고 국민들을 각성시켜 가지고 할 이유가 거기에도 있는 것이죠. 당장에 볼 때는 무슨 저를 포함한 자영업자들이 힘들고 또 뭐 부동산 정책이 또 잘못되었고 뭐 역사관도 뭐 잘못되었고 정교조들의 어떤 장난질도 있고 하지만 거대한 물결로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마침 이제 청일전쟁 날짜에 저음해가지고 동아일보에서 읽을 만한 칼럼이 나와가지고 제 영상에다가 한번 소개해 봅니다. 감사합니다.